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데미안 중 헤르만 헤세. 안녕하세요. 15년차 직장인 송고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직장인이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불만으로 하루를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이라는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대가이신 고명환 선생님께서는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명목임금, 매달 회사에서 일하고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숫자입니다. 실질임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진짜 돈의 가치입니다. 월급이 50만원 오르면 내 자산이 늘어난 것 같아서 소비부터 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질 임금인 물가가 우리의 월급보다 항상 더 무섭고 빠르게 오릅니다. 결국 늘어난 월급 5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꿔줍니다. 이 돈을 그저 달콤한 소비로 써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쳇바퀴 같은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악순환만 깊어질 뿐이죠. 그렇다면 오른 월급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곳, 즉 자산을 늘리는 곳에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월급이 300이었다가 350만원으로 50만원이 오르면 그 50만원을 꼭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 금, 요즘 핫한 ETF, 그리고 부동산까지 길은 많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뛰어들기 전에 딱 조금만 먼저 공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대로 된 공부는 여러분이 겪을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아껴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을 다니며 치열하게 경매 공부를 배웠고 부동산 개인 법인을 차려서 상가 투자해 단 77일 만에 5,800만원을 벌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부에만 2천만원을 넘는 거금을 들였고 강의를 듣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며 직접 온몸으로 배운 알짜배기 노하우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비싼 경험을 돈 한 푼 들이지 말고 공짜로 흡수해 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경매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법인이라는 무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다들 머리부터 지끈거리실 겁니다. 물론 실전 투자를 해보기 전에는 법인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책과 강의를 통한다면 최소한 70%는 안전하게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법인 강의의 대가이신 행크 흑도님에게 기초를 배웠고 법인 관련 서적을 3권 이상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기 전 세무사님을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절세 방법과 세금 구조를 완벽히 세팅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낙찰 받을 때 법인이 좋을까요? 개인이 좋을까요? 저는 당시 상가를 단기간에 바로 매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학생들도 한눈에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는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내 이름으로 상가를 사는 것, 내 책임이지만 돈도 다 내 것이라 개인적으로 돈을 쓰기 편합니다. 법인 명의, 나와 분리된 법적 인간을 만들어 그 회사의 이름으로 상가를 사는 것입니다. 상가를 살 때의 대출과 취득세, 개인, 어디에 있든 상가를 사든 취득세가 4.6%로 깔끔합니다. 대신 내 소득과 신용도에 묶여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은행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의 신용을 보기 때문에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즉,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단, 대도시, 과밀억제 지역에서 세운 법인은 5년 미만의 신설 법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가 최대 9.4%까지 중과될 수 있으니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가를 꾸밀 때 인테리어 비용 처리, 개인, 인테리어에 큰 돈을 써도 세법상 인정해주는 항목, 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 지출이 매우 엄격합니다. 자잘한 도배나 바닥공사는 나중에 팔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법인, 비용 처리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대공사뿐만 아니라 관리비, 자잘한 소모품까지 모두 회사의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회사가 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때, 상가를 팔 때 세율의 차이, 개인, 이미 직장에서 고연봉을 받고 있다면 상가 월세가 내 연봉과 합쳐져 종합소득세 폭탄 최대 45%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를 사서 12년 안에 빨리 팔면 단기 보유 페널티로 40에서 50% 무시무시한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월세를 많이 벌거나 상가를 언제 팔든 상관없이 똑같이 낮은 법인세 9에서 19%만 내면 됩니다. 단기 매매, 단타를 할 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의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돈이 묶인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번 돈은 치킨을 사 먹든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법인이 번 돈은 회사 지갑에 있는 돈입니다. 내가 회사 돈을 함부로 빼서 쓰면 횡령이 됩니다. 내 지갑으로 가져오려면 월급이나 배당을 거쳐야 하고 이때 개인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 꼭 투자를 하기 앞서 법인 공부를 먼저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법인 세팅을 마치고 드디어 입찰 당일 총 1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제가 당당히 1등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을 나오는데 주위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 사람 잘못 받았네, 금액을 너무 높게 썼네 등등. 첫 낙찰이었던 저는 순간 당황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배운 데이터와 공부를 믿었기에 내가 배운 대로 멋지게 해결해 보겠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은 후 공실 상태인 상가의 임차인을 빠르게 맞추기 위해 저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파트는 공실 상태에서 파는 게 가장 좋고 상가는 임차를 맞춘 상태에서 파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차를 어떻게 해야 빨리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전단지를 만드는데 전단지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냥 단순히 흑백으로 만들지 말고 칼라로 만들고 제 상가가 어떤 점이 장점인지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장점을 적을 때는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우리 상가까지 몇 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분, 이런 식으로 딱 전단지만 봐도 단순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정성스럽게 만든 전단지는 코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게 만든 전단지가 잘 구겨지면은 버리기가 쉽고 비에 젖거나 물에 젖으면 또 전단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2년 뒤에 아파트를 낙찰받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갔을 때 제가 2년 전에 팔았던 상가 전단지가 그대로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걸 보고 반가워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밤 11시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전단지를 돌려야 됩니다. 바쁜 낮 시간에 일일이 찾아가 인사치레를 하며 아까운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는 대신 밤 시간을 활용해 제 매물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내 상가 주변으로 50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들려서 밤에 일일이 문틈으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50장을 돌리니 5에서 10곳 정도가 확인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사 사무실 소장님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주변 20평대 공실이 널려 있다. 가보니 내부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 등 부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죠. 여기서 보통 초보 투자자들은 네, 경기가 안 좋군요 하고 전단을 거두거나 상심하며 전화를 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소장님들께 열린 질문을 하는 방법과 진짜 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상가를 팔 때 3가지 제안했던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고 제 수익까지 다 일일이 공개하겠습니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 조급해하지 않고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묵묵히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고 계신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맛있는 식사 잘 챙겨 드세요. 2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